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이 왔습니다. 자, 한동안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검찰발 기사가 잠시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검 부장검사팀이 지금 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이른바 세 개의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꼭 찍어서 수사를, 재조사를 지시했던 그때의 일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하면서 들통이 난 건데요. 지금 버닝썬 사건 등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키운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청와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검찰은 어쩌면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겁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갑자기 등장해서 의원으로 포장된 채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뭐 KBS, MBC, SBS, 뭐 YTN, TBS 온갖 방송에 총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말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윤지호 씨입니다. 당시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부각됐지만 그 뒤 윤지호 씨의 뒤는 초라했습니다. 망신스러웠습니다. 지금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올해 1월부터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바로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광철 비서관 또 이규원 파견 검사 등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김학의 차관 사건과 함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부지검 등을 압수수색해서 당시 자료들과 통화 기록들을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광철 비서관, 당시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만 이광철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는 사시 동기고 둘 사이에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 통화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지호 씨입니다. 자, 경찰, 검찰, 법무부가 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윤지호 씨의 범죄 기록, 이 범죄 기록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는데 6개월째 회신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윤지호 씨를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봐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윤지호 씨는 대단히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또 이 여가부, 경찰 등으로부터 보도받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참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합니다. 특정 정권에 유리한 정원을 한 사람은 지금 현재는 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당시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윤지호 씨가 한국에 송환될 경우 문재인 정권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왜 지금 법무부는 캐나다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차일피일 끌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앞장서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업무 지시였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라. 재조사하라. 지금 청와대는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된 흔적이 없다고 이례적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광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조사해보니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조사한다고 될 일입니까? 검찰이 조사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광철은 4번이나 유임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광철을 이렇게 신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학의, 장자연 이런 사건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심지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연루가 되어 있어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캐나다 정부가 윤지호
윤지호의 이 범죄 기록,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 증언 및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도피 중인 윤지호 씨의 한국 송환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6개월째 이를 회신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인터폴에 수배를 했는데 왜 범죄 자료 일체를 캐나다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까? 이건 윤지호를 송환할 의사가 대한민국 정부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부터 윤지호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 중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사법당국으로부터 윤지호 씨의 기부금 전용 혐의 등을 입증할 보안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허인석 부장검사에게 자료조사를 맡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야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아직 캐나다 측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에 못 미쳐 자료 전달이 늦어지게 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 자료 요청 하나를 가지고 반년이 걸리는 건 비상식적이다. 법무부, 중앙지검, 서울경찰청 각자 정권 눈치를 보느라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 담당 부서는 형사 3부 허인석 부장검사입니다. 반면에 지금 김학의 사건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성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경찰이 검찰에 윤 씨 자료를 넘긴 지난 1월, 묘한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팀이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유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입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버닝썬 사건에 청와대 당시 인사가 개입된 의혹이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공모해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조작, 김학의 의혹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자연 사건 역시 조사단에서 왜곡 유출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키우고 버닝썬은 축소시키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자, 윤지호 씨는 바로 이 장자연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곡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지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지호는 지금 캐나다에 도피 중입니다.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윤지호 씨는 2019년 초 이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에 자신이 고 장자연 씨의 생전 동료였다고 주장하며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 장 씨가 약물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 등의 증언을 하고 각종 친여 매체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를 이슈화합니다. 그 뒤에는 안민석 등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짓 증언, 기부금 전용 의혹 등이 불거졌고 법정 논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에 아직까지 자료가 송부되지 않았는지 몰랐다. 검찰이 보안 요청한 자료는 이런 시일 내에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문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 관계상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윤지호와 관련해서 범죄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캐나다 사법당국에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6개월째 허송세월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이 분석처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 팀이 뭔가를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학의 사건은 이미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의 의혹, 기획사정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검찰 수사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광처럼 관계없다고 부인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이기 때문이다. 이게 생중계됐습니다. 이 광경이. 그런데 여기에 윤지호가 등장하고 지금 김학의는 이미 상당히 윤중천 면접 보고서가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서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흠집이 날까 봐 지금 청와대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 김학의 장자연 사건 다시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한겨레 JTBC 등은 이미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굴욕적인 사과 정정 보도를 했고 JTBC는 윤곽금 전 고검장의 민사소송에 7천만 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입니다. 2019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서울중앙지검 변필검 형사일부장 대단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